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눈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되죠. 무엇보다도 눈앞이 침침해지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노인성 안질환을 겪게 되면 특히 더 그런데요. 여러 가지 노인성 안질환 중에서도 특히 황반변성의 경우 자칫 실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동수원병원 안과 전문의 강현승 과장과 함께 실명의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 황반변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강현승입니다. 네. 일단은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많은 분들이 백내장, 녹내장 이런 걸 많이들 떠올리시는데 황반변성도 그만큼 흔한가요? 이제 뭐 백내장만큼 흔한 거는 아닌데요. 이제 황반변성도 이제 40대 이상에서는 거의 뭐 한 6% 정도의 유병률을 갖고 있는 질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중에서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0.6% 정도 이제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꽤 이제 한 100명 중에 한 6명 정도에서는 이제 황반변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명 중에 6명이면은 그래도 꽤 많이 걸리시는 질환이네요. 네. 그러면 황반변성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질환은 이제 황반변성 중에서도 이제 그 연령 관련 내지는 이제 노년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황반변성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반이 뭐냐면 이제 망막 중에서도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센터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망막은 이제 안구 뒤쪽 벽에 이렇게 벽지처럼 달라붙어 있는 신경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물을 봤을 때 이제 상이 맺히고 그 시각 정보가 이제 통합이 돼서 이제 시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을 해주는 그런 이제 신경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뇌처럼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눈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이렇게 흰자위랑 검은 동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검은 동자 가운데 보면 이렇게 틈새가 있어요. 동공이라고 해서 거기 틈새를 통해서 이렇게 눈 속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로 망막이 보입니다. 그래서 망막, 뭐 시신경, 망막 혈관 이런 것들이 상하좌우로 쫙쫙 뻗어 있는 게 다 보이고요. 그 중에서 전체 망막 중에서 가장 정중앙 부분을 이제 황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황반에는 이제 그 시세포들, 그러니까 보는 세포들이 거의 90% 정도가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망가지면 이제 시력 손실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이 황반 쪽에 세포 쪽에 변성이 오는 질환을 이제 황반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변성이 될까? 요 얘기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황반이라는 곳이 그렇게 시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가 왜 그러니까 변화가 돼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노화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황반변성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원인들이 있다면 이제 뭐 그 중에 하나가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 황반변성이 더 심해지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담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이제 필연적으로 황반변성의 위험성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자외선이 있겠고요.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될수록 황반변성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한쪽 눈에 이미 황반변성이 오신 분들은 뭐 반대쪽 눈에도 5년 안에 한 45% 정도에서는 또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유전적 소인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전적 소인은 크지는 않은가 봐요. 좀 있을 수 있다. 네, 황반변성은 엄밀히 따지면은 유전병은 아니거든요. 유전 질환은 아니고 이제 유전자 자체가 이제 뭐 세대를 걸쳐서 유전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산발적으로 보통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 개의 이제 유전자만으로 또 발병하는 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제 유전 질환은 아니지만 이제 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에서 이제 유병률이 좀 발생률이 좀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아예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담배, 자외선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혈압이나 노화 같은 부분은 내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황반변성이 생긴다라고 하니까 뭔가 좀 씁쓸하기도 한데 평소에 좀 뭔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것들.
이제 노화는 이제 막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생체 나이를 조금 줄여보려는 노력 같은 거를 해보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뭐 혈압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죠. 그래서 내과 선생님들이 늘 말씀해주시는 그런 건강 관리, 뭐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고, 뭐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고, 짠 거 먹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좀 지켜주시면 오늘도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운동도 되지 하고.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런 질문 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하다. 어떻게 하면 증상이 덜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주셨는데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나긴 합니다만 이런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황반변성이 더 잘 올 수도 있나요? 혹시 어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 안구 건조증은 눈 겉표면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황반변성은 눈 속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조직에 오는 병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입니다. 그럼 안구 건조증은 어떻게 해야 좀 증상이 덜해지나요? 우선은 안과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것 때문에 안구 건조 증세가 생겼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안약을 점안을 해본다든지 그런 건 이제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환자분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뭐 그 온찜질 같은 거, 온찜질 같은 게 있으시면 같이 하시면 이제 안구 건조증 증세를 조금 관리를 하실 수가 있으시죠.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렇군요. 안구 건조증으로 언제 한번 다시 모셔야겠습니다. 황반변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인성 안질환 중에서도 실명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겁내하는,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앞서 정확히 어떤 질환입니까? 라는 걸 여쭤볼 때 습성 황반변성이라는 걸 잠깐 언급해 주신 게 있거든요. 건성 황반변성, 습성 황반변성. 발음도 힘드네요. 황반변성. 건성과 습성으로 나뉘나요? 네네, 어떤 맞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이제 건성 황반변성은 쉽게 말씀드리면 망막 세포가 이제 노화하면서 이제 노폐물 같은 것들이 망막에 침착되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말라가면서 이렇게 낡아가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습성 황반변성은 이제 나쁜 혈관이 자라 올라오면서 그 나쁜 혈관에서 이제 피도 나고 이제 물도 새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망막을 많이 붓게 만들고 이제 세포를 손상시키는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성 타입이었다가 이제 습성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건성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계속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면서 결국엔 위축되는 상태까지, 그러니까 지도형 위축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까지 되시면 이제 말기 상태여서 시력 손실이 굉장히 크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증상 차이가 있어요? 환자 본인이 느끼기에. 네, 있습니다. 이제 건성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거를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중등도 이상 정도가 되면은 조금씩 시력 감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갑자기 어느 날 뭐 올곧게 보여야 되는 직선이 약간 굴곡져서 곡선으로 보인다든지 그걸 이제 변형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증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급작스러운 시력 저하가 생기게 되고 또 중심 암점이라고 하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중심 암점. 네, 중심 암점은 제가 이제 아나운서 분을 이제 직접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을 때 눈, 코, 입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뭐 몸이나 뭐 주변 배경이나 이런 건 다 보이지만 딱 내가 보고 있는 정중앙 거기만 보이지 않는 증상을 중심 암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안과 질환들, 이제 뭐 백내장이나 뭐 녹내장 이런 질환들의 증상이랑 좀 비교를 해본다면 백내장은 이제 카메라로 따지면 렌즈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망막은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렌즈가 노화 때문에 혼탁해지는 병을 이제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백내장이 생기면 말 그대로 정말 그냥 뿌얘집니다. 뿌얘지고 뭐 이중으로 겹쳐 보이거나 아니면 뭐 빗번짐이 생긴다든지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녹내장은 이제 시신경이 서서히 죽는 병을 얘기를 하는데 바깥에서부터 이게 시야가 좁아드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주 말기가 될 때까지는 이제 중심 시력은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중심 시야, 주변 시야부터 좀 망가지고요. 그러니까 황반변성의 증상하고는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반변성은 중심부터 이렇게 시력이 보이는. 떨어지고 다만 주변 시는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아주 이제 말기 상태, 이게 습성 황반변성이나 이런 게 심해지신 분들, 뭐 아니면 건성이 심해지신 분들이나, 그러면
센터 쪽에 시력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 하시는데 이제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본인들이 적응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이 주변 시야가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네. 굉장히 불편하실 텐데 어쨌든 네네. 적응을 하실 또 수가 하시는 있다. 방법을 찾게 되십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노인성 안질환, 그러니까는 연세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눈 안에 있는 어떤 세포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혈관들이 조금 나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요즘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한데 내 증상하고 비슷한 것 같다라고 다들 좀 걱정을 하세요. 네네. 노안에서 이런 질환으로 가는 데까지가 조금 오래 걸리나요? 어떻게 비슷한가요? 어때요? 구분이 전혀 가능할까요? 다릅니다. 그래요? 노안은 이제 그 연세가 드시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멀리 보고 가까운 거 보고 할 때 이제 바로바로 초점이 잘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과정을 다 이제 근육들이 하거든요. 근데 근육이 이제 노화 때문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얇아지고 하면서 초점을 원래 맞춰야 되는데 근육이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잘 못 해주다 보니까 초점을 맞추는데 점점 시간이 지연되는 거가 이제 노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좀 다른 문제이고 이렇게 황반변성이나 뭐 녹내장 이런 거는 뒤쪽에 있는 이제 신경 조직들의 이제 이상이 생기는 질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편감을 느끼고 피로도를 느낀다 이 정도면 노안이고 그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생겨서 시각적으로 뭔가 이상이 생긴다 이런 거는 질환 쪽으로 맞습니다. 봐야겠네요. 근데 그렇게 시각적으로 이상이 생길 정도면 초기가 아니라 중등도 이상까지 진행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럼 황반변성의 경우에는 중등도 이상까지 갔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게 시력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하니까. 황반변성으로 진단 받으시는 분들 모두가 다 실명하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심각한 형태인 이제 습성 황반변성일 경우에 그리고 일부의 이제 건성 황반변성의 말기 상태 이럴 때 이제 실명까지 가능하신 건데요. 이제 그러니까 전체 황반변성 중에 한 80~90%가 이제 건성이고요. 나머지가 이제 습성입니다. 그래서 전체 황반변성으로 따지면 이제 10분의 1 정도에서만 시력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단을 받지 않고 방치되었다가 이제 습성 황반변성이 뒤늦게 발견되면 사실상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돼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실명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건강 진단할 때 하는 그런 시력 검사들 간단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리고 몇인지 시력이 뭐 그런 것들이랑 뭐 안압 정도만 검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본 일반 건강 검진에 그러니까 안저 검사를 이제 넣는 게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40대 이상이 됐다 하면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냥 안과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검진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저 검사라는 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안저 검사는 다른 말로는 이제 망막 검사거든요. 그래서 망막 검사는 결국에는 망막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공을 넘어서 이렇게 눈 속을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동공은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동공을 사이즈를 좀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산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산동제 안약을 점안을 해서 그 동공 크기를 활짝 키워주고 나서 이제 안저 촬영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이제 안저 사진을 찍게 되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OCT라고 해서 이제 망막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검사를 같이 하면은 황반변성의 진단은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OCT라고 하는 검사는 그냥 망막을 옆에서 잘라본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단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세포층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황반변성 진단을 하기 위해서 뭐 나쁜 혈관의 뭐 위치라든지 정확한 뭐 범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기 위해서 혈관 조영술 같은 것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혈관 조영술은 이제 정맥 쪽으로 조영제를 투여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영제를 뭐 특별히 투여하지 않아도 그냥 혈관 상태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뭐 OCT 엔지오그램이라고 해서 OCT 뭐 혈관 촬영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간단한 검진 말고 좀 구체적인 자세한 검진을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내가 혹시 황반변성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이런 증상들을 얘기할 때 내가 스스로 좀 해볼 수 있는 거 없어요?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자가 검진표인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스스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표예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암슬러 그리드라고 하거든요. 암슬러 격자. 별거는 아니고요. 그냥 줄무늬입니다. 그냥 이제 뭐 바둑판 같이 생긴 이제 격자무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요새는 이제 그냥 인터넷 상에서도 금방 출력해서 이제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근처 안과 가셔서 그냥 얻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출력하셔서 그냥 저기 그 냉장고 쪽에다가 이제 자석으로 붙여놓고 한쪽 눈씩 가려가시면서 이제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거죠. 몇 미터 정도 떨어져서 해야 돼요? 한 30c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보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한쪽 눈씩 꼭 가려서 하셔야 되시고 네. 그 저희 PD 뭐 방송 일주일에. 중에 자가 검진해요.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정도 생각날 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가려가시면서 이제 검진을 하시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올곧게 보여야 되는 직선이 직선으로 보이질 않고 뭐 굴곡져서 보인다든지 어디가 끊어져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어딘가 이제 암점으로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긴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이제 안과로 가셔서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바둑판 같이 생긴 그 격자판 그거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그걸로 한번 보시면 된다. 그게 뭐 어느 날 선이 구부러져 있거나 아니면 어딘가가 안 보이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혹시 내가 황반변성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는 내가 황반변성이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일단 안과로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5213님께서 제가 황반변성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거 몇 초 동안 해봐야 되나요? 계속 한 10초 정도로 보면 점 주위로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건가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가운데에 있는 점을 계속 주시를 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제 그 선들이 이상이 있으시면은 한번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초 이렇게 따로 이렇게 딱 그 지정되어 있는 시간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해보시면 계속해서 만약에 비슷한 증상이 생기시면 아무래도 확인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렇게 눈에 초점이 조금, 흐려질 수밖에 흐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보면서 너무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또 의심하지는 마시고요. JK님께서 지금 채팅창으로 안과 검진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질문도 주셨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저검사만 받으신다면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30분 이내로 다 되고 만약에 무산동 안저카메라나 이런 게 있는 곳에서는 뭐 5분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안과 한번 방문하셔서 검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미자님께서 요즘에 눈 마사지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걸로 눈 피로감을 풀고 있는데 그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제 뭐 하셨을 때 눈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거리 작업도 이제 장시간 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눈피로도 심해지고 건조증 증세도 심해지는데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찜질, 따뜻한 찜질, 눈을 좀 따뜻하게 아니면 따뜻한 물로 눈 쪽을 닦아낸다든지 이런 것만 하셔도 조금씩 이제 증상은 좀 개선이 되실 수가 있고요. 뭐 물론 그런 마사지기가 있다면 더더욱 이제 좀 용이하게 이제 좀 마사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그게 있긴 한데 가끔 이렇게 눈이 너무 피곤해서 제일 센 걸로 하고 나면 이런 표현이 눈 안에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세거든요. 아, 네네. 네, 그런 것이 오히려 안압을 좀 높이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 때 바로 이제 안과에 오셔서 안압이 정말 높아지진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네. 그 마사지기를 사용을 해서 눈이 압력이 높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정말로 압력이 올라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만 그러실 수도 있고 정말 우려가 되신다면 한번 이제 검진을 받아보시고요. 네, 그렇군요. 0500님께서요. 제 딸아이가 중학생인데 고도근시가 있습니다. 혹시 고도근시가 있으면 황반변성이 더 발병이 잘 되나요? 이런 말씀 주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뭐 고도근시도 이제 뭐 거의 9디옵터 이상 정도의 이제 고도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황반변성의 위험성도 좀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그 연령 관련 황반변성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황반에 생기는 질환은 맞기는 한데요. 말 그대로 정말 이제 근시 때문에 생기는 황반변성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라든지 치료 예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고요. 보통 이제 근시성 황반변성은 이제 치료를 좀 조기에 발견해서 잘 받으시면 시력 예후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노인성 이 황반변성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황반이라는 곳에 이상이 생기는 건데 몇 살 정도부터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40대부터 보통 집계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유병률이 확 올라가는 때는 아무래도 60대 이상부터 이제 확 올라가게 되고요. 예, 거의 뭐 70대 이상부터는 어떤 연구에서는 뭐 20% 정도에서까지 유병률이 뭐 이제 관찰이 됐었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격자판을 봤는데 줄이 좀 휘어 보인다. 황반변성인 것 같다.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황반변성 초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집니까? 보통 건성 황반변성 초기에는 그냥 그 영양제를 복용을 하시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영양제는 이제 요새 시중에 좀 많이 나와 있는 루테인, 지아잔틴이 들어가 있는 그냥 항산화 비타민제를 복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제 중등도 이상의 건성 황반변성 환자에서 이렇게 뭐 항산화 비타민제를 복용을 했을 때 진행 정도가 한 20에서 25% 정도까지는 억제가 되더라라는 이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 근거를 기반을 해서 이제 복용을 같이 해주시면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제 습성 황반변성은 좀 치료가 완전 다른데요. 이제 그 안군의 주사 치료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안군의 주사 치료도 이제 약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 그 결과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치료 목적 자체가 현상 유지 내지는 더 나빠지지 않게만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요새는 이제 안군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시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치료 약제도 한 3가지 정도로 국한이 되어 있었다면 요새는 이제 그 기존 약제들이 특허가 풀리면서 이제 많은 제약회사들에서 유사 약품을 이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용은 좀 저렴하면서 효과는 비슷하고 또 안정성도 있고 하는 이제 약제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 부담을 좀 줄이면서 또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또 그거 외에도 이제 요새는 뭐 신약들 이제 기존 약제보다도 뭐 효능도 더 좋고 그리고 또 약효도 더 오래 지속이 되고 이런 약제들도 이제 신약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습성 황반변성도 이제 치료 결과가 많이 향상되리라고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근데 말씀 주시기로는 건조한 황반변성이 훨씬 더 비율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루테인, 지아잔틴 같은 그런 영양제를 먹는 걸로 일단 초기에서 속도를 줄였어요. 속도를 좀 늦췄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치료가 어떻게? 그게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진행이 아까처럼 이제 습성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발전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군의 주사 치료를 받게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지도형 위축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세포가 말라가면서 위축 상태가 되는 그런 말기 상태가 되시면 사실 현대 의학으로는 아직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것을 타겟팅한 이제 무슨 줄기세포 치료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서 아직은 치료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황반변성은 진단 후에 완치의 개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황반은 신경 조직입니다. 그래서 뇌처럼 신경 조직이라 우리 왜 뇌도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한번 오시면 아무리 재활 치료를 해도 병이 오기 전처럼 말끔하게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황반변성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조직에 이제 병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받고 뭐 하셔도 이제 병이 오기 전처럼 아주 말끔하게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치료를 시작하면 실명까지 가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개입을 했을 때 이제 실명까지 가지 않게끔 현상 유지만이라도 할 수 있게 계속 이제 주사를 맞고 이렇게 치료를 유지하시다 보면 그래도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시력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아침에 그 영양제 안 챙겨 먹은 게 상당히 후회가 되는데 이런 눈과 관련한 안 질환들이 이런 눈 영양제, 뭐 루테인, 지아잔틴 이런 것들이 예방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나 봐요. 아직 이제 질환이 아예 없으신 분들 내지는 이제 초기 건성 황반변성 환자에서는 무슨 과학적 근거로 이제 그 효과가 입증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안구 건조증 때문에 루테인 지아잔틴을 먹고 계시거나 그러시다면 꼭 그게 무슨 정말로 과학적으로 뭐 입증이 된 그런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중등도 이상의 이제 건성 황반변성 질환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습성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들에서는 효과가 좀 있겠으나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서는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등도 이상에서 뭔가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믿음이 갑자기 생겼어요. 박춘원 님께서요. 저는 눈체조를 제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눈을 감고 눈에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안압의 변화를 제가 스스로 좀 주는데 1분 정도 주고요. 눈동자를 상하 좌우 1분 정도를 또 움직여줍니다. 이게 시력 저하를 막는데 눈 건강에 도움을 좀 줄까요? 그리고 눈을 멀리 보고 가까운 걸 보고 하는 것도 반복합니다. 우선 눈체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루테인, 지아잔틴, 황산화 비타민제처럼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게 눈 운동을 했을 때 조금 더 개선이 되는 느낌이 드신다면 뭐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그 원근 운동이라고 해서 멀리 봤다가 가까운 거 봤다가 하시는 거는 이제 사실 노안으로 이제 조금 증상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원근 운동을 같이 했을 때 증상에 조금 그래도 개선이 되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사실상 이제 무슨 연구 결과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5285님께서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특정 부분이 조금 이상하게 보이고 글씨가 약간 공백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또 괜찮거든요. 황반변성일까요? 연세에 따라서 또 어떻게 말씀드릴지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젊으신 분이라면 아니실 가능성이 더 높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눈이 좀 건조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또 일부가 좀 안 보인다든지 좀 덜 보인다든지 하는 증상이 또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또 좋아졌다면 특히나 더더군다나 이제 안구 건조증 때문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시고요. 만약에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증상이 계속해서 그렇게 동일하게 비슷하게 나타나는지를 좀 지켜보시다가 계속 좀 의심이 된다 하시면은 이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오면 다른 쪽에도 황반변성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모든 안질환이 마찬가지인가요? 어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 수치도 다 다르고요. 모든 질환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적어도 황반변성은 이제 반대쪽 눈에도 생길 가능성이 5년 안에 한 4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1001님께서도 질문 주셨어요. 아빠가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초기인지 일단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별다른 증상은 없다고 하시는데 혹시 치료를 안 받아도 될까요? 심해지어서 받아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안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들으셨다면 우선 당장은 치료할 거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정기 검진을 잘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시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가셔야 하는 날짜에 이제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고 이제 나의 병변 상태가 계속 진행형인지 아니면은 관리가 잘 되면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지를 잘 관찰을 하셨다가 정말로 이제 질환이 발전을 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면 이제 시력을 보존을 하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제일 난감하고 속상하실 것 같아요. 뭔가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해서 완쾌가 될 수 있는 질환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뭔가 속도를 늦추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질환들 거기다 또 우리가 워낙에 요즘에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실명도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오시잖아요. 오셔서 황반변성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크게 절망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떤 얘기들을 해주세요? 우선은 상태에 따라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면은 최대한 이제 안심을 하실 수 있게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뭐 느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관리는 잘 되실 수 있다라고 이제 꼭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요. 네. 뭐 물론 습성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죠.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 치료를 하셔도 이제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좀 남으실 수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황반변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걱정하는 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어떤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앞서 잠깐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이제 황반변성으로 이미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걸 받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황반변성 치료가 굉장히 장기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경제적 부담도 클 수도 있고 또 이제 생각보다 시력 개선 정도가 또 미미한 것 같으면 금방 또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또 치료 기간이 또 길어질수록 치료에 대한 이제 피로감 때문에 이제 환자가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한다든지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뭐 이런 경우에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점점 더 악화되는 경과를 보통 밟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려 하는 이제 환자와 의사의 이제 노력이 좋은 시력을 유지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좀 그 의사가 이제 권유를 드리면 치료를 좀 같이 좀 적극적으로 따라와 주시고 하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말 잘 들으세요. 하는 당부 말씀 네,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지금 뭐 안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더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뭐 건조증 얘기도 들어오고 오늘 근데 저희가 황반변성이 주제라서 녹내장, 뭐 백내장, 뭐 안구 건조증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지만 저희가 드리질 못했습니다. 다음에 해결해 주러 오셔야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되신다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내 몸 사용 설명서 황반변성에 대해서 안과 전문의 강현승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